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국힘은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의 만남을 두고서 무엇보다 협치가 기반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강경한 요구는 대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라고 밝혔지요. 그리고 수구 언론들은 이를 민생협치라는 워딩으로 도배합니다. 최경영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석열 이재명 회담의 의미를 민생협치로 정의하는 언론사들이 대부분이다. 회담의 현안을 민생 특검으로 규정하는 언론사는 소수다. 다수의 언론사들은 민생 때문에 협치해야지, 협치가 중요하지 라고 뉘앙스를 풍기는 것. 그러면서 특검을 아젠다에서 미리 빼버리려고 한다. 왜? 민생은 멀고 협치는 안 될 것이고 특검은 하기 싫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의중을 정확히 반영한다. 정의롭고 공정한 언론들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송혜원 언론인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정말 답답하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인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열리는데 언론이 전하는 보도를 보면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더듬는 것 같아요. 이번 회담은 선거로 보여준 민심을 대통령이 유권자 다수의 선택을 받은 야당 대표를 통해 들어보겠다고 해서 성사된 겁니다. 양쪽의 대표가 만나 거래가 성사된 합의안에 도장 찍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 이재명 대표는 민의를 있는 그대로 전해주고 민주당은 자고우면하지 않고 민의를 받들 거라는 걸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가감없이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여당 대표가 못하니까요.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의 대표라 면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인자를 상대로 복종쇼도 하는 오만과 불통의 대통령 앞에서 여당 대표가 고개 빳빳이 세우고 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렇게 써야지요. 총선에 참패했어도 대통령은 뭐가 문제인지 알지 못하고 국정의 방향은 옳은데 국민이 이해를 못해서 선거에서 졌다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여당은 고양이 앞에 쥐가 되어 할 말도 못하고 있으니 야당 대표라도 대통령 면전에서 쓴소리 좀 제대로 해다오.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은 협상 테이블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주목해야 할 건 이겁니다.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뜻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야당 대표는 민의를 가감없이 전하였는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에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했던 대통령인데 이번에는 귀를 열고 야당 대표가 전해주는 민심을 듣고 당장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도 대우각성의 화답을 해야지요. 그게 아니라면 더 혹독한 심판을 각오해야지요. 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밝혔지요.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 이런 상상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홍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영수회담 이왕 하게 되었으니 이런 걸 상상해본다. 회담을 마치고 윤석열 앞으로 자주 소통하면서 협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마음을 열어 정부의 국정기조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도 풀렸습니다. 국정기조는 민생 우선이라는 점에 서로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특검 같은 정쟁은 서로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거부권도 사안에 따라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글쎄요. 그런 이야기는 나눈 적이 전혀 없습니다.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군요.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퇴진이라는 말은 좀 강할 듯해서 격을 존중해 이렇게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더는 안 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조속히 하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이 탄핵에 들어가겠습니다. 전국은 돌풍에 휩싸이고 윤석열 정권의 종말은 순식간에 기정사실이 되었다. 그리고 언론은 이 발표 내용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말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를 대서특필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선 필수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국회의장이 아니겠습니까? 김진표에 이어 이번엔 박병석이지요. 김상수 작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박병석의 국회의장 2년 동안 특징은 코로나 시기에 온 국민이 고통을 받을 때 자신의 부인과 동반해 지나치게 뻔질나게 나다닌 해외여행,
그리고 민주당이 2021년 후반기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여야의 협치를 명분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해 현 국민의힘당과 합의에 오라며 법안 상정을 끝끝내 하지 않으면서 이 법안을 무산시킨 것, 그리고 엉터리 검찰개혁 입법안을 통과시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더 강화시킨 것이다. 4년 전인 2020년 4월 총선의 결과는 선거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180석이라는 집권민주당의 거대 의석을 안겼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만 3년 가까이 법안 통과 의석수 미달을 이유로 개혁 입법에 집중하지 않는 민주당에 제대로 일 좀 해보라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추운 날 긴 줄을 서서 기다리며 유권자들은 투표했다. 국가사회 개혁 입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집권민주당에 요구한 민주주의 시민들은 집권민주당의 황골탈퇴를 촉구하고 결연한 의지의 투표였던 것이다. 그러나 기대는 배반당했다. 그 배반의 시작이 국회의장직을 차고 앉은 박병석이가 중심에 있었다. 2020년 국회는 1987년 이후 최장 늑장 국회 개원이었다. 4월 총선 직후 바로 국회를 열어야 했음에도 박병석의 협치는 5월도 그냥 보내고 6월에도 12일, 15일, 19일, 22일에 국회를 개원하겠다고 했다가 26일에도 양당 원내대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또다시 본회의를 29일로 미루었다. 총선 이후 86일 만이다. 6월 29일 오전 마지막으로 협상을 가졌으나 끝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박병석은 비로소 본회의를 연다. 박병석은 민주주의 시민의 투표 결과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의 국정 진행은 난관에 부딪혔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 끝나고 2개월 만에 63.7% 지지율이 40%대로 곤두박질쳤다. 검찰개혁을 하라고 뽑아준 법조계 출신 초선 의원 이탄희 의원 등을 엉뚱한 상임위로 보내고 박병석은 줄곧 협치만 떠들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박병석은 차기 정권을 정치검사 쿠데타 정권, 현 국힘당에 넘기겠다는 식으로 국회 운영을 했다. 그는 툭하면 국민 통합을 말하고 그의 잦은 분권형 개헌 발언이 바로 그렇다. 180석 집권민주당에 투표한 민주주의 시민들의 국회를 통한 사회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하라는 주문은 허사가 되었다. 개혁 동력은 급격하게 훼손됐다. 이 여파는 21대 국회 내내 이어져 2022년 3월 대선을 정치검사 윤석열의 합법적 형식의 선거민주주의 독재체제 쿠데타 완성으로 귀결되게 했다. 2022년 4월 20일 민주당은 국회의장 박병석의 가짜 검찰개혁 중재안을 수용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기소권 계속 유지를 하게 한 것이다. 2년 전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나서 FBI 유사기구 설립으로 1년 6개월 이후 검찰 수사권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심했다. 국회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의총에서 스스로 전원 찬성해 당론으로 정한 수사권, 기소권 분리 검찰개혁안을 포기하고 국회의장직에 앉아있는 박병석이가 입법권한이 없는 박병석 의미 자문단을 통해 만든 중재안을 민주당은 받아들였다. 국회의장 박병석이의 권한남용과 헌법 파괴 행위를 수용한 것이다. 과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처럼 1년 6개월 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개혁법안이 성사됐나? 그리고 1년 6개월 직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수사권 기소권 분리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나? 윤석열 한동훈이 시행령으로 검찰개혁 입법으로는 열악한 박병석 중재안 검찰개혁 입법까지 전부 파괴시켰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무장관 한동훈 국회 탄핵도 주저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 박병석은 임기 내내 협치와 대화를 강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정신이라면 국회 운영을 망치는 박병석을 진작 탄핵해야 했다. 그런데 후반기 의장으로 최악의 의원인 김진표를 차기 국회의장으로 뽑기까지 했다. 지금 국회 개혁 법안은 다시 서두르고 있다. 특히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검찰개혁 법안 입법은 너무나 화급하다. 그러나 수십 년 전 당연히 철폐되어야만 했던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는 지금 거론조차 않고 있다. 박병석,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정권의 이양에 대실패에 단초를 제공한 민주주의 역적이다. 그는 말하기를 자신이 국회의장으로 있는 동안 대화와 타협, 소통과 협치라는 전례를 만들었다라고 버젓이 자기 창란을 호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정치검사 윤석열 쿠데타를 용인한 것이다. 박병석과 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사회개혁법안 처리, 특히 검찰개혁법안을 진작 통과시켰다면 정치검사 윤석열은 선거에 후보될 처지도 아니었다.
박병석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기득권의 언어이자 국힘의 언어이자 180석을 무력화시켰던 협치라는 것을 박살낼 것이 바로 민치가 아닙니까? 추미애 장군의 민치 말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